또 이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어글리한 매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지상고 낮은 느낌은 얘만한 친구가 아직 제가 가진 농구화 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농구하는 토니입니다. Q&A 영상 이후에 처음으로 또 카메라를 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디다스 하든 8을 리뷰하려고 영상을 켰고요. 발목 다친 거 조금 업데이트 해드리면 이제 붓기가 거의 다 가라앉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온찜질 위주로 조금 회복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통증도 조금 거의 없어져 가거든요. 이제 그 부상 부위를 눌렀을 때 원래는 누르면 조금 아팠는데 그 통증도 거의 없어져가지고 이제 슬슬 조금씩 이렇게 움직여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풀코트 픽업 게임을 뛸 것 같진 않고요. 연습을 살살 하면서 복귀각을 잡아보려고요. 제 생각인데 아마 해가 넘어가서 2025년 1월 언젠가에 픽업 게임이나 뭐 1대1 이런 거는 그때 돼서야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하든8 리뷰죠. 일단은 구매하게 된 경위부터 말씀드려야겠죠? 제가 농구화를 벌써 이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 GT컷 3를 샀고, 그 다음에 커리 10을 샀다가 환불을 했고, 커리 10을 환불한 돈으로 뭘 살까 하다가 이제 요걸 샀습니다. 사게 된 이유는 이게 아디다스에서 선수들 시그니처 중에 가장 비싼 신발이에요. 정가가 미국에서는 $160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아디다스 농구화가 데임 4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신었었고, 그 전에는 로즈 2였나? 그걸 잠깐 신었었어요. 로즈 때는 굉장히 실망을 했었고, 데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잘 신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버려가지고 아디다스 농구화는 요즘 어떨까 되게 궁금해졌고, 제가 리뷰어분들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요즘 아디다스 농구화에 대한 되게 극찬이 많더라고. 되게 좋다고. 특히 이제 A1 같은 거 되게 요즘 잘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아디다스 농구화 조만간 사보자 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게 된다면 A1 5를 가장 사고 싶었는데, 제가 아윌에서 갔더니 이 친구를 50% 할인하는 거예요. 정가가 160인데 80불에 나왔고 텍스까지 해서 85불. 그래가지고 내일은 구매를 했죠. 아 이거는 기회다 하고. 네, 그래서 사게 됐고, 일단 뭐 디자인부터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이 진짜 특이하죠. 네, 저 지금 다시 봐도 좀 특이하긴 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이 친구 디자인 보고 처음에는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얘네가 되게 디자인적으로 독특하고 재밌는 시도를 한 건 맞고, 저도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돼서 끌리기 시작했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우주선 같기도 하고 뭐 좀 독특해요. 어글리한 매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외관 자체가 일단 독특하다. 근데 그 외관을 독특하게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안에 내부의 더싱 구조 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양말 마냥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쏙 넣어보면은 신발을 구성하는 구조는 이 케이지라고 부르는데, 이걸 EVA 케이지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EVA 케이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앞에 요 토박스 부분에, 지금 얘는 에나멜로 돼 있는데 이거는 색깔에 따라 조금씩 재질은 다른 것 같은데, 하여간 가죽에 가까운 그런 재질이 앞에 씌워져 있고, 그 안쪽에는 아까 제가 이렇게 쏙 집어넣었는데 하여간 이 더싱 구조가 이 안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은 이렇게 여기 빗금 이렇게 칙칙 보이세요? 스트라이프 패턴으로 이제 요게 이렇게 아래를 한 번 더 감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농구화예요. 그래서 제가 사기로 결정했을 때는 디자인도 보다 보니까 조금 뇌이징이 돼서 귀여워 보였고, 이 신발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다는 점. 제가 이렇게 안에 더신 형태로 되어 있는 신발을 거의 안 신어봐가지고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게 됐다. 요즘 아디다스 농구화들이 되게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제가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 삼선이 되게 적극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면 뭔가 우리 아디다스 하면 항상 여기에 뭔가 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 뒤로 되게 빠졌어요. 그래서 사실상 옆에서 보면은 이게 아디다스 신발이야? 모르다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아 아디다스구나 하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선수 시그니처인데,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선수 시그니처에 그 마크를 미친듯이 박아놓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소박하게 여기 있는 게 답니다. 이게 잘 보이지도 않아. 심지어 그 마킹을 반짝반짝하게 받아놔가지고 자세히 봐야 알아요, 이게 제임스 하든 마크라는 걸. 이거 농구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이렇게 딱 외관만 봐서는 누구 시그니처인지 단번에 알아채긴 좀 힘들다는 거, 그 정도가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무게입니다. 네, 이 신발의 무게가 446g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사이즈가 265거든요. 사실 되게 무거운 무게잖아요. 요즘 농구화들 중에서 막 하이탑 농구화 아니면 400g 넘어가는 농구화가 잘 없기도 하고요. 막 르브론 같은 거 아니면.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무게 때문에 저도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신었을 때 딱 신자마자 느껴지는 느낌은, 뭐 무게 배분이 잘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게 무게가 곧바로 체감이 되진 않거든요. 묵직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다만 확실하게 느껴졌던 거는 좀 오래 신다 보면 피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딱 신고 있었을 때는 이게 별로 안 느껴지다가 이 내 발을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막 열심히 뛰어다니다 보면 언제부턴가 약간 좀 힘이 더 많이 빠지는 느낌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제가 무게가 얼마나 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까 좀 궁금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걸 리뷰하기 위해서 연습 때 계속 신으면서 사브리나 1하고 그 다음에 GT컷 3하고 계속 동시에 신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루는 제가 사브리나를 신고 하든을 번갈아 신으면서 연습을 해왔고, 그 다음에 한 며칠 또 뒤에는 GT컷하고
네, 하든하고 번갈아시면서 연습을 해봤어요. 근데 느낀 점이 점프력이 차이가 나더라고. 사브리나를 신었을 때는 네, 한 요 정도 중간 정도 닿았고 얘를 신으니까 이렇게 약간 겨우 닿는 느낌? 네, 요 끝말이 겨우 닿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와 이게 진짜 신발 무게가 100g 차이면은 거의 핸드폰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씩 요 발 아래에 넣고 뛰는 거예요 사실상. 이 신발을 신게 되면은 얘네는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 사브리나 1 같은 경우에가 그나마 좀 덜 가벼울 텐데 352g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446이니까 약 90g 정도 가벼운 친구고 그 다음에 GT 커스디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농구화 중에 현재 제일 가벼운데 얘는 265 기준 322g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120g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 두 개를 번갈아 신으면서 느낀 거는 그냥 얘만 신고 뛰었을 때는 사실 별로 못 느꼈는데 하루에 두 개를 번갈아 신으니까 확실히 티가 난다. 느낌이 좀 다르다 확실히.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무게에 굉장히 예민하시다면은 저는 하든팔은 조금 좀 아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딱 신었을 때는 생각보다 가볍네지만 신고 뛰다 보면은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신발의 또 그 다음 특징이라고 하면 저는 피팅인 것 같아요. 이 더신 구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신어보기 전까지 이게 어떤 느낌일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거를 일단은 신발 구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신발끈을 다 풀어보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예, 이렇게 끈을 다 풀었고요. 이 케이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VA 케이지라 에바 케이지라고 부르는데 이 케이지 안에 이렇게 끈구멍이 위치를 해요. 이렇게 따라가지고 요쪽에도 이렇게 따라서 위치를 하고 여기는 그냥 아예 비어 있습니다. 요 중간에는 가피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그 안에 이렇게 양말 같은 느낌으로 버선 같은 느낌으로 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끈을 안 매면은 이런 느낌입니다. 얘가 피팅은 어떻게 하는 방식이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신었을 때 마치 양말을 신은 것 같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이 약간 도톰한 이 양말을 한 겹 더 신은 느낌이라 되게 피팅이 좋다고 느껴져. 왜 그러냐면 발을 쫙 감싸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얘를 조이는 거는 뭘로 조이냐면은 여기 이바 케이지 안쪽에 있는 이 끈구멍들을 이제 끈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살짝 말려들면서 조이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 구조상 있잖아요. 위에 뭐가 있는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살짝 다른 신발들하고 피팅감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더 결정적으로 이 토박스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바 케이지 안쪽에 있는 끈구멍을 통해서 조이게 되면은 이 검은색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조여드는 거예요. 요게 조여들고 요 토박스 부분은 사실상 조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뜨죠. 요 하얀색 보세요. 이렇게 조이면은 살짝 뜨죠. 물론 이렇게까지 쪼여지진 않을 텐데 발 모양에 따라서 발이 이렇게 작진 않을 테니까 하여간 여기는 좀 붕 떠 있어요. 뭐 여기가 좀 허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다른 신발들도 위에가 노는 경우는 꽤 많기 때문에 이거까지는 전 오케이였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끈을 꽉 조여가지고 이 에바 케이지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는 과정에서 이 이바 케이지랑 얘 이 하얀색 에나멜 가죽 부분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 있죠. 뭐 박음질 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접합부가 발에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좀 아쉬웠다. 마찬가지로 얘들도 이렇게 꽉 조이다 보면은 여기가 이제 복숭아뼈에 닿습니다. 이런 부분이 복숭아뼈에 닿는데 정확히는 이 케이지가 닿는 게 아니라 이 케이지 안쪽에 있는 이 끈구멍과 끈구멍의 그 딱딱한 부분들이 제 발을 찌르더라고요. 제가 결국에는 발에 상처가 났습니다. 발이 까졌어요. 아디다스에서 제일 비싼 시그니처 선수 라인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개인적으로 20만원 가까이 되는 신발들을 항상 신어보면 제가 항상 만족하는 부분이 뭐냐면 발에 상처를 안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GT커3 20만원이죠? 근데 얘 보면은요, 이 끈구멍이 나오는 부분이 이 엄청 쿠션이 있어요. 푹신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끈을 아무리 꽉 조인다고 해도 이 끈구멍이 내 살에 와가지고 막 파이는 느낌 잘 안 들고, 이 혀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내 발은 요 아래에 있고 그 위에 혀가 있고 그 다음에 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끈 때문에 내 발이 쓸리거나 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르브론도 사실 제가 신다가 끈 때문에 조금 쓸려가지고 불편했던 적이 있는데 피를 보진 않았단 말이죠. 조금 빨개진 적은 있어도. 근데 얘는 제가 피를 봤습니다.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그래도 나름 아디다스에서 제일 비싼 신발인데 이렇게 피팅을 꽉 이렇게 조이고 싶어서 꽉 조이는데 내 발에 상처를 내야 하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옛날에도 저는 근데 조금 저렴한 신발 신고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마감이 아무래도 그 가격들 따라가니까 그 마감이 좀 아쉬우면은 당연히 발에 상처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나름 비싼 신발인데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근데 약간 딴 데로 생각 같은데 제가 이 신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덧신 구조라고 했잖아요. 이 덧신은 어디 붙어 있냐면 덧신은 이제 밑창에서부터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 붙어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이 덧신이 여기 안쪽 밑창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붙어있는 구조라 덧신이 따로 이렇게 분리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밑창에서 이 덧신이 위로 붙어있고 그 바깥으로 한 겹이 요 이바 케이지가 한 겹 더 나와서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직접 보기 전까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데 하여간 덧신이 그 위로 이렇게 감싸져 있고 그 다음 그 바깥으로 또 에바 케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형태다 라고 이해하시면 이 신발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피팅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피팅이 처음에 신었을 때는 되게 좋게 느껴진다. 그래서 처음엔 우와 이게 뭐야? 약간 신세계다 느껴지다가 나중에 이박 케이지를 조였을 때 뭔가 이게 피팅이 되는 건가? 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끈을 꽉 맸을 때 있잖아요. 지금 이거 끈 안 푼 반대쪽입니다. 끈을 꽉 매면은 어떤 느낌이 드는 줄 아세요? 제 양말 위에다가 그대로 끈을 이렇게 묶어놓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우리 돼지고기 통돼지 바베큐 같은 거 할 때 족발 같은 거 할 때 막 이렇게 실로 묶어가지고 막 하는 느낌 있죠. 물론 그 끈 때문에 제 발이 아프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 끈이 꽉 매면은 이제 발에 좀 많이 느껴져요. 다른 신발들보다. 왜냐면은 사브리나입니다. 사브리나 같은 경우에는 끈을 아무리 꽉 매도 요 위에 이 혀 부분이 내 발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잘 안 드는데 얘 같은 경우에 아무리 더신이 있다고 해도 저 신발 가피만큼 두껍진 않고 엄청 두꺼운 양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양말 위를 그래서 이 끈으로 이렇게 동여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 묘하게 기분이 나빠. 더신인데 위에 가피도 또 그 혀가 따로 있으면은 신발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자인을 고안한 것 자체는 되게 아이디어가 되게 좋다고 생각은 하지만 끈을 꽉 매게 되는 이 운동화의 특성, 농구화의 특성상 이게 이런 구조는 좀 아쉽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관적인 특징 중에 아까 제가 여기 뒤에가 뽀록 튀어나온 게 되게 특징적이라고 했잖아요. 요 뒤가 상당히 그러니까 두껍습니다. 이게 아마 힐 슬립을 되게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서 힐 슬립이 없냐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게 이 GT커3도 여기 패딩이 되게 단단하게 푹신하면서 단단하게 이렇게 딱 잡아주고요. 사브리나도 여기가 장난 아니거든요. 여기 패딩이 그냥 딱 봐도 엄청 이렇게 쪼여줘요. 엄청 그런 신발이랑 비교했을 때는 여기가 좀 허해요. 이상하게 좀 특이하게. 다만 근데 뒤가 이렇게 까여있는 디자인은 돌파할 때 바닥에 이렇게 놓일 때라든가 이런 동작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뭐 스프린트 할 때라든가 그럴 때 도움이 된다고 하긴 해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 뒤가 되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접지 얘기해볼게요. 접지는 제가 다른 리뷰어분들 보면서 접지가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접지가 좋진 않았고요. 제가 이거 이제까지 한 10번 정도는 신었거든요. 그래도 총 착화한 시간을 따지면 하여간 뭐 10시간은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신으면서 한 2시간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살짝 접지가 조금씩 드는 느낌이었고 제가 이걸 처음 신은 영상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이거 너무 미끄러워가지고 계속 스케이트를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좀 살짝 충격을 먹었고 조금 이제 갈리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괜찮아졌어요. 여전히 이게 막 최상급까지는 절대 아니고 제 기준에서는 제가 뛰는 체육관에서는 좋게 봐야 중상급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럼 네가 신은 것 중에 좋은 건 뭐였어? 하면은 저는 일단 아직까지는 GT커3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 중에는 제일 접지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정도는 아니었고 굳이 비교하자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신었던 게 이제 사브리나인데 발목 다쳤을 때 얘랑 조금 비슷한 느낌? 그래서 얘도 조금 더 갈리고 나면은 얘랑 좀 비슷할 것 같은 느낌? 딱 그 정도. 처음에 좀 미끄러웠다가 점점 갈수록 조금씩 잡혔다. 좋다는 분은 좋다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상황이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 코트에서 어떤 상태에서 신냐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아서 이건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좀 힘드네요. 하여간 저는 그랬다. 그리고 이제 쿠셔닝인데요. 하든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멍 뽕 뚫려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어요. 구멍 난 것처럼. 근데 얘가 이제 누르면 푹신푹신합니다. 네, 이렇게 푹신푹신한데 얘네가 제트 부스트라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디다스의 부스트 쿠션 유명하잖아요. 러닝화에서. 그거를 이제 또 다른 공법으로 만들었나봐요. 이제 제트 부스트가 전체 깔려있는 게 이제 쿠셔닝 시스템인데 이게 사실 제가 무게가 좀 덜 나갔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막 크게 막 엄청 느껴지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특히 처음에는 엄청 딱딱하게 느껴졌고 나중에 조금 신다 보니까 있나보다 하는 느낌. 그 다른 리뷰어분들 보면 이제 척도를 10으로 두고 푹신함 5, 단단함 5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던데 저는 이거 굳이 얘기한다면 단단함 한 6, 7? 푹신함 3? 그러니까 거의 안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푹신한 건 뭐냐 하면 또 GT커3가 나와서 좀 그런데 얘는 이제 주맥스 폼이라고 적용이 돼 있어요. 얘도 원래 농구화에 안 쓰던 폼인데 여기다 가져온 건데 얘는 진짜 말랑말랑해요. 저도 예전까지는 제가 쿠셔닝 별로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딱딱한 걸 되게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얘 신고 좀 생각이 바뀌었는데 푹신한 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드는 그런 신발이었고 이 친구랑 비교했을 때 이 친구는 진짜 이렇게 누르면 funkfunk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좀 딱딱합니다. 근데 그 원인을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제 생각인데 얘를 신었을 때 저는 되게 얘가 지상고가 낮게 느껴지거든요. 신발 스펙상으로는 이 GT커3나 이 하든이나 사실 이렇게 막 지상고 차이가 크게 나진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얘가 좀 더 딱딱하게 느껴져요. 실제 신었을 때. 쿠셔닝이 좀 푹신한 걸 찾으신다면은 하든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 뭔가 체감 쿠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혹시 근데 나중에 더 신으면서 더 말랑말랑해진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제가 리뷰 끝났다고 해서 얘는 더 안 신고 그러진 않을 거고 이제 가끔 신을 것 같거든요.
있거든요. 아까 지상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지상고 수치도 뭐 낮은 편이긴 한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다른 로우컨 농구화들하고 비교해서 얘가 막 압도적으로 낮다거나 저는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얘도 그냥 2cm 중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지상고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발들 GT커 3, 얘 하든 8, 그 다음에 사브리나 1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3개 중에서는 얘가 제일 지상고가 낮게 느껴져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 얘가 낮게 느껴질까? 여러분 뭔가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GT커 3랑 바닥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자, 뒤꿈치를 딱 붙였습니다. 근데 좀 압도적으로 하든이 좀 크지 않아요? 하든이 신발 자체도 굉장히 크고 앞도 많이 길잖아요? 거의 이만큼 차이 나거든요? 꽤나 얘가 이렇게 넓대대하게 나왔어요. 사브리나랑 비교해도 신발이 좀 더 크고 묘하게 조금 면적감이 있어요. 얘가 좀 넙대대하게 나온 느낌? 내가 이 신발 신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무게를 주잖아요. 무게를 주면은 이 신발이 더 막 바닥으로 깔리는 느낌이 나요. 약간 둥글잖아요. 기본적으로 살짝 둥글거든요. 근데 딱 누르면은 얘가 이렇게 쫙 펴지면서 뭔가 바닥에 쫙 달라붙는 느낌? 바닥에 깔리는 느낌은 거의 최고다. 무게랑 별개로 나는 바닥에 이렇게 쫙 붙는 느낌이 좋아하면 이 신발은 꽤 괜찮은 신발일 수 있다. 하든 팀의 그 주바치 있잖아요. 센터잖아요. 근데 걔도 이걸 신더라고. 물론 같은 팀 선수 시그니처 신는 게 뭔가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신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간 제가 느낀 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센터나 포워드가 신어도 발목에 지지가 없다는 거 제외하고 이거 사실상 로우컷이란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이런 요소를 제외하고는 바닥에 착 붙어주는 느낌은 그 흡사 포워드나 센터의 농구화 같은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런 게 또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실 게 뭐가 있을까요? 통풍이 보면은 전 여기가 이렇게 약간 망사처럼 뚫려 있어가지고 바람이 통할 건 했거든요. 전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꽤 생각보다 두꺼워요. 여기가 전혀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혀 가피가 없잖아요. 혀 가피가 없으니까 혹시 여기로도 시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위를 통해가지고 열이 막 발산된다는 느낌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도 꽤 답답한 농구화였다. 땀 꽤 차는 편. 뭐 다른 농구화에 비해 막 압도적으로 그렇냐 하면은 조금 약간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사소한 건데 매듭을 꽉 묶으면 잡아요. 이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가 뭐냐면 이 끈이 끝에 마감이 이렇게 쇠붙이로 돼 있어요. 근데 얘가 낄 때 이 케이지에 탁탁탁 거리는데 내 끈이 풀렸나? 하게 돼요. 가끔 백코트 하다가 돌아오는데 이 탁탁탁 소리가 갑자기 들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뛰면은 그러면 끈 풀렸나 하고 보면 안 풀렸어. 이게 무슨 GT커 3가 요거 $200나 되는 농구화인데 괜히 이거를 그냥 이렇게 코팅 마감한 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중에 또 다른 농구화 르브론 가져와 볼게요. 요즘 르브론 같은 경우는 저 이제 농구할 땐 잘 안 신고 이제 그냥 밖에 신고 다니는데 얘도 그냥 코팅이에요. 근데 얘네가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때리면 소리가 나는 거야 여기를. 이게 그리고 거슬려.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건데 내가 공 들고 공격할 때는 전혀 못 느껴요. 왜냐면 이런 데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근데 혼자 백코트 할 때 탁 뛰다가 갑자기 따닥따닥따닥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뭐야 하니까 이거였다. 그래서 요건 진짜 사소한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자면 하든 8 되게 재밌는 시도한 신발이라고 생각하고 뭐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있겠으나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 매력적이라고 생각들어서 샀다. 그리고 저는 정말 아쉽게도 이게 하얀색 검은색 조금 상대적으로 밋밋한 색깔 신발을 사게 됐는데 제가 얼마 전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아울렛에서 다시 가니까 이거 노란색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노란색은 진짜 이쁘다는 생각을 했고 저 노란색을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노란색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아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말고는 장점은 아래 착 붙어있는 느낌은 제가 지금 가진 농구화 중에 거의 최고다. 지상고 낮은 느낌은 얘만한 친구가 아직 제가 가진 농구화 중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진짜 좋다. 단점은 무게와 피팅이 조금 하여간 특이하다. 이 더신 구조 때문에 그리고 이 에바 케이지라는 요 케이지 구조 때문에 피팅 되게 특이하고 이 케이지가 발을 이렇게 감싸는 느낌이 썩 좋진 않다. 그래서 그냥 재밌는 시도일 뿐 이게 너무 막 혁신적이다라고 느껴지진 않았다. 제가 하든8을 꽤 신어본 결과 제가 하든8에 대해서 느낀 점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든8 그러면 사야 되냐라고 하시면은 정가에는 저도 사실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반값에 샀으니까 그냥 만족하고 있고요. 제가 원래 목적이 아디다스의 가장 플래그십 농구화는 어떤 느낌일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은 어느 정도 이루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근데 여전히 아디다스 A1 그리고 A1 노후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음에 혹시 A2가 나오거나 해서 A1이 할인을 하게 되면은 제가 또 A1도 구매해서 신어볼 생각이고요. 진짜 아쉬운 게 제가 블랙 프라이데이 때 사실 A1이 할인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아디다스 아울렛을 간 건데 할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진짜 가격 정책이 굉장히 짜구나.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A2가 나오기를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A2 나와가지고 A1 이제 할인한다고 하면은 제가 바로 사서 또 신어보고 이 하든도 그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하든 8을 이거 팔거나
팔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구나. 이게 사용감이 진짜 빨리 나타나요. 이 에나멜 여기 구겨진 거 보이세요? 이 구겨진 거는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돼요. 하루 만에 이게 이렇게 신발이 이렇게 접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로 구겨져요. 이렇게 막 자국도 남고, 물론 자국 이건 지워질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 케이지도 구겨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거 좀 팔기가 그래요. 한 달, 2달 신었나요? 근데 벌써 이렇게 약간 팔려고 하기엔 되게 민망한 상태. 벌써부터 B급 상태라 이걸 뭐 팔거나 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 제가 A1하고 또 비교하는 컨텐츠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과연 같은 아디다스 농구와, 그리고 얘는 160달러, 그리고 A1은 제가 알기로 그 미드 A1이 120달러고 A1 노후가 110달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참 싸잖아요. 가성비가 너무 좋다고 인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 이 아디다스의 가장 비싼 신발과 앤서니 에드워즈라는 그 굉장한 스타의 첫 번째 시그너처를 되게 가성비 있게 좋게 퀄리티 있게 만든,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얼마나 좋을지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면은 와서 봐주시고요. 아, 그리고 다음 컨텐츠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발목 부상이라서 농구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음 영상은 제가 짜잔 신발 하나, 그리고 신발 2개, 이렇게 2개가 아직 신발 까지도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발 제 쇼핑하는 것도 너무 좋아해 주시고, 신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신발을 예전에 신어보고 싶었던 것도 할인하면 다 기다리다가 이렇게 사고 그러는 건데, 막상 이게 몸이 안 따라준다는 게 진짜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즐겁게 농구하시고요. 젊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거 이라는 생각을 좀 지금 와서 뒤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치지 말고 질농하시고요. 저는 그러면 뭐 며칠 뒤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일주일 내로 제가 신발 언박싱하고 어떤 신발 샀는지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